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서는 발표랑 PT 이렇게 가르친다 세 번째 시간 발표입니다. 제가 발표에 대해서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발표할 때 안 떨리는 법, 발표할 때 자신감을 갖는 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지식들이 나오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발표에서의 자신감은 콘텐츠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내가 그 발표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으로는 PT 발표는 잘 짜여진 하나의 쇼다. 디자인 파트에서 말씀을 드릴 때도 각 디자인을 하는 요소마다 각각의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표도 똑같습니다. 모든 행동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그 의미가 없이 그냥 행동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발표를 할 때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Q&A, 발표, PPT 슬라이드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Q&A고요. 그 다음이 발표고 가장 덜 중요한 게 PPT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거는 PPT 슬라이드, 발표, Q&A 순서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되고 정보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Q&A는 이 발표를 준비하는 모든 기간에 걸쳐서 질문할 만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발표 시간을 먼저 확보해 두고 PPT 슬라이드를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퀄리티 있는 발표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대본 50번 읽기입니다. 발표를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느냐에 따라 자신감이 채워지고 그 자신감이 목소리 톤에 묻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마지노선이 50번 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본 50번을 실제 내가 발표를 할 때 어떻게 제스처를 취할 건지, 톤은 어느 정도인지, 말의 빠르기는 얼만큼 할 건지, 이거를 진짜 실제 발표처럼 연습을 50번만 하시면은 한 20번부터는 대충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고요. 30번, 40번 대에서는 거의 어조, 어미 같은 거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50번 되면은 자면서도 달달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대본을 외워야지 하고 외우는 거랑은 또 달라요. 결과는 대본을 외워야지 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 다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블랙아웃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블랙아웃이란 단어를 주로 술 먹고 필름이 끊겼을 때 쓰는데 사실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터넷에서 팔고 있는 발표용 포인터 캡처를 떠온 건데, 이 5가지랑 똑같이 중요한 게 블랭크 기능이에요. 이거는 그냥 화면은 띄워져 있는데 그 화면이 그냥 정말 다 검정색으로 바뀌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왜 들어갔냐면 중요하니까 들어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죠. 잘 안 써요. 이러한 기능이 있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안 씁니다. 블랙아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이동하는 순서를 생각을 해보면은, 새로운 슬라이드가 넘어가면 우선 그 슬라이드로 눈길이 갑니다. 슬라이드 템플릿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주제문에 갔다가 내용에 갔다가 발표자한테 옵니다. 이거를 블랙아웃을 시켜버리면은 주제문 내용을 볼 게 없으니까 그냥 발표자한테 시선이 쏟아지게 되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정말 꼭 핵심적으로 이 문장을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 문장을 말을 제대로 하면은 사람들이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올 거야. 이게 보통 마지막 내집말 정도가 되겠죠. 그럴 때 나는 슬라이드 가운데로 들어가서 블랙아웃을 해놓고 발표를 하는 겁니다. 뭐 정점을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기능이니까 발표를 통틀어서 한 번 정도 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쓰면은 그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약간 산만해 보여요, 발표가. 너무 많이 쓰게 되면. 다음은 발표를 할 때 우리의 움직임에 대한 겁니다. 우선 기본값은 안 움직이는 겁니다. 그냥 발표를 할 때 고정, 차렷 자세로 마이크 들고 포인터 들고 이렇게 고정하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몸을 움직여줄 때가 두 군데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목차가 넘어가면서 주제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시선이라던가 몸의 방향을 좌우로 이렇게 틀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좌로 2걸음 가거나 우로 2걸음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가볍고 청중들과 좀 더 소통하는 느낌으로 얘기를 할 때는 청중 쪽으로 2걸음 가실 수 있고요. 내용이 좀 더 무겁고 그냥 빠르게 설명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 같은 경우에는 PT 슬라이드 쪽으로 청중 반대편으로 다시 2걸음 뒤로 떨어져서 발표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움직이지 않는 게 기본값입니다. 왜냐면 움직여 버릇하면 나의 움직임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움직이는구나 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다가 어떤 때에 움직이면 그거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거든요. 안 움직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의도하지 않고 PT 안으로 들어가지 말자입니다. 가끔 PT를 하다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서 특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할 때는 직접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가서 손으로 찍거든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PT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의도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제 기준에 PT 안으로 들어가는 게 허용될 때는 블랙아웃 시키고 슬라이드 안으로 들어갈 때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PT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PT 보고 알 보게 해야지 내가 PT 안으로 들어가던가 하면은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PT 안에 들어가서 빔을 맞으면 PT 내용도 가려지고 내 얼굴 위로 빔이 쏟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PT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피하셔야 하고요. 발표 순서, 여러분이 원하는 순서 맨 마지막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발표 순서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도 이유가 있는데 성인 기준으로 집중력이 유지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어봐야 2-30분이에요. 많이 길어봐야 2-30분입니다. 심사위원들이 발표를 평가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고 와서 내 발표를 주의 깊게 보겠죠. 첫 번째 팀이 발표를 하는 10분, 15분 이 정도는 정말 엄청난 집중력으로 발표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이후서부터는 발표에 대한 집중력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끝날 때쯤에 가서야 이제 곧 있으면 끝나겠는데 이번 어떻게 하나 좀 볼까? 하고 보는 거지 그 중간에 가게 된다면은 되게 발표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발표하기 힘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잘 안 주는 그런 발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발표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발표를 하실 때 발표의 순서를 정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발표 순서를 먼저 정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발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발표용 대본을 준비할 때 쓰시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대본을 먼저 쓰고 그 대본을 보면서 발표를 하거든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문어체라는 게 있고 구어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글을 쓸 때 쓰는 나의 어체가 있고 말을 할 때 내가 자주 사용하는 어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글을 쓸 때 자주 사용하는 어미를 가지고 말을 하려면 굉장히 어색합니다. 특정 발표 내용을 보고 내가 말로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거를 글로 옮겨서 그 글을 보고 대본을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요새 나온 기술 중에 스피치 투 텍스트라는 기술이 있는데 내가 말을 하면은 이거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제가 많이 쓰는 거는 N사의 클로바 노트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은 그 말의 내용을 글로 바꿔주고 그 글을 워드든 뭐 다른 종류의 파일 형식으로 다운을 받아서 내가 프린트를 할 수가 있어요. 발표 연습을 하고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접속사 같은 것들만 덜어내고 오탈자 몇 개만 고쳐내고 그러고 저는 그 대본을 가지고 발표 연습을 합니다. 아까 제가 50번 발표 연습을 하라라고 했을 때 필요한 대본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대본이에요. 내가 만든 PPT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PDF 파일로 변환을 시켜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PPT 파일을 준비를 해서 발표장에 가가지고 막상 발표를 하려고 보면은 글꼴이 깨지거나 그림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PDF로 변환을 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애니메이션이라던가 영상이 없는 경우에는 PDF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슬라이드쇼 기능을 사용해서 PPT를 진행을 하셔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발표를 할 때 PDF 버전을 따로 한 편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 있다라고 하면은 PDF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은 피치와 톤의 변화인데 이제 피치라는 거는 내가 말을 하는 속도를 의미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톤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 말을 할 때 음의 높낮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소에 말을 할 때 피치가 조금 빠른 편이고 음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피치를 좀 더 낮춰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강조가 되고 음을 조금 높여서 얘기를 하면 좀 더 강조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구는 천천히 말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목소리 톤이 높은 경우가 있죠. 목소리 톤이 높은 사람은 특정 부분의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를 한다거나 평소에 말이 느리던 사람이라면 어떤 순간에는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특정한 내용을 강조를 할 때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발표할 때의 복장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복장이 비싸고 안 비싸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갖춰 입었냐에 따라 내가 얼마나 좀 더 포멀하게 갖춰 입었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보다 좀 더 포멀하게 갖춰 입은 경우에 설득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냥 딱 정해드릴게요. 그냥 정장 입고 가세요. 그냥 셔츠에 슬랙스 바지 같은 거 입고 가세요. 자켓도 걸치고.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의 심사위원분들은 정장 차림으로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에 맞추거나 그것보다 좀 더 갖춰 입어야 되는데 정장보다 갖춰 입으면은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장 정도 아니면 세미 정장 정도로 입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양방향 소통하는 척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발표를 할 때에는 내가 발표를 계속 하고 있으면은 청중들은 그걸 듣고만 있어야 돼요.
설득이나 정보 전달을 하는 발표를 할 때에 청중들의 호응을 유도하려고 내가 질문을 한다 치더라도 그 질문에 반응하는 청중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뻘쭘하지 않으면서 청중들과 같이 소통하는 척 발표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 하면은 질문을 던지고 3초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대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디자인을 할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네, 저는 디자인 같은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발표에 대한 질문을 하고 대답이 나오든 말든 신경 안 쓰고 3초 있다가 내가 할 말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상대방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다음은 발표자가 PPT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조별 과제로 PPT를 발표를 할 때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정하게 되는데, 보통 뭐 정보조사할 사람 손, 그리고 뭐 발표 준비할 사람 손, 발표할 사람 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발표를 할 사람이 PPT를 만들어야 돼요. PPT의 최종 버전을 만들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PPT 장표 계획이라던가 목차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발표자가 직접 개입을 해야 됩니다. PPT 만드는 사람한테 너무 많은 짐을 지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야 퀄리티가 올라가요. 나머지는 뭘 하느냐? Q&A에 대한 철저한 준비라던가 발표자 보조를 하면 됩니다. 발표를 할 때에는 발표자가 PPT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발표를 할 때 머릿속에 내용이 좀 더 잘 들어오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장표를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자신감이 결정이 되곤 합니다. 남이 만들어준 PPT를 가지고 발표를 하려면 굉장히 뭔가 떨리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떤 의도로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전달이 100%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표장에 미리 가볼 수 있다면 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리허설을 할 수 있다면 리허설도 해보세요. 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마이크가 고정인지 아니면 핸드 마이크인지, 그리고 단상의 위치는 PPT 빔이 쏘여지는 자리에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리고 청중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핸드 마이크가 아니라 고정 마이크면은 내 움직임에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발표를 할 때 왼쪽으로 턴을 할지 오른쪽으로 턴을 할지 앞으로 2걸음 뒤로 2걸음 가는 거를 고려 안 해도 된다는 뜻이고요. 단상의 위치가 슬라이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에 따라서 마이크를 쥐는 손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빔을 쏘는 자리보다 단상이 왼쪽이면 마이크를 왼손에 들어야 되고요. 빔을 쏘는 자리보다 단상이 오른쪽이면 마이크를 오른손에 들어야 됩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마이크를 듣는 손도 바꿔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청중과의 거리가 멀수록 내가 말을 크게 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조금 작게 해도 됩니다. 빔 프로젝터인지 아니면은 전광판처럼 이렇게 쏘는 건지에 따라서, 빔 프로젝터에는 천에다가 빔을 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레이저 포인트를 쏴도 되거든요. 근데 전광판인 경우에는 유리에다가 빛을 띄우는 거기 때문에 전광판에다가 빔을 쏜다고 해도 빔이 먹히지 않습니다. 그 무대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지에 대한 유무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프롬프터가 있다고 했을 때 PPT를 오픈을 하면은 발표자 도구 표시가 뜨는지, 왜냐면 발표자 도구 표시가 뜨면은 슬라이드 노트에 일정 부분 그 중요한 키워드들을 메모를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을 때에는 좀 더 발표에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물론 다 외우고 가는 건 기본 빵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마음속에 짐을 덜 수는 있습니다. 리허설을 꼭 해보셔야 되는 이유는 음향 준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애니메이션도 없고 영상도 없고 하면은 뭐 음향 부분에 있어서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리허설을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게 있을 때에는 리허설을 해보심으로써 내 영상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뭐 소리는 잘 나는지, 그 소리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세 파트에 걸쳐서 발표와 PPT를 어떻게 해야 잘하는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가지 남짓의 팁은 저는 재능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력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연습을 했을 때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댓글로 답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든지 답글을 남겨드리든지 할 테니까 이번 영상도 발표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